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지난달 23일 기상청은 여름철 장기 예보를 발표하면서 올여름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최근에 열대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평균 28.3도로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태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도 평균 15.2도로 평년보다 0.1도 정도 높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요, 엘니뇨와 관련된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기성센터장님 K웨더에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요즘 너무 덥죠. 정말 너무 더워요. 네, 좀 많이 힘드시다고요. 땀 많이 흘리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몸이 조금 좀 네. 하거든요. 딱 그래서 더위에 보기 좋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좀 약한데, 네. 정말 5월 말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무더운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러게요. 올해 정말 여름 좀 걱정됩니다. 네, 저도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여름 날씨와 또 관련해서 오늘 엘니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정확하게 엘니뇨 현상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부터 좀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따뜻한 바다 이류가 남미 에콰도르와 페루 해안을 따라서 남쪽으로 흐릅니다. 네. 어떤 해는 해류가 더 강해지면서 더 멀리 남쪽까지 흘러가서 아주 매우 따뜻해지는데요. 따뜻한 해류로 수증기가 증발되면서 해안선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페루와 에콰도르 해안 농사는 풍년이 들죠. 이 지역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 이후에 풍년에 기쁨이 오기 때문에 이 현상을 엘니뇨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엘니뇨는 아기 예수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엘니뇨가 조금 더 세지면 아주 심술궂은 말썽꾼이 됩니다. 어떡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지나치게 강력해지면 전 세계 기후를 아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난복자가 되죠. 네. 쉽게 이야기한다면 엘니뇨는 칠레 앞바다 해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칠레 앞바다 해수 온도가 6개월 이상 평균 해수 온도보다 0.4도 이상 높아질 때 엘니뇨가 발생했다고 말하죠. 이제 이럴 경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대규모 해류가 형성이 되는데요. 네. 따뜻한 물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면서 남미 연안으로는 저기압이 활성을 띠게 됩니다. 반대로 호주나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는 고기압이 만들어지죠. 이 이야기는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남아, 호주, 인도 등으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뭄이 들고요. 네. 저기압이 만들어지는 남미 해안국가나 미국 서부 지역으로는 폭우가 내리게 되죠. 자, 칠레 앞바다의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0.4도에서 이상 이렇게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엘니뇨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지역에 따라서 정반대의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이쪽은 가뭄, 이쪽은 폭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좀 세계적으로 강한 큰 영향을 줬던 그런 기록적인 어떤 엘니뇨 현상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고 싶어지는데요. 일단 엘니뇨는 가뭄이라든가 한파, 홍수, 폭설 등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을 불러일으키죠. 네.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심했던 엘니뇨는 1876년에서 1879년까지, 또 이제 그 다음에는 1889년에서 1891년까지, 네. 또 1896년에서 1902년에 걸쳐서 세 번 발생했었는데요. 엘니뇨는 이때 인도, 중국, 브라질,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뭄을 가져왔어요. 네. 이 기아로 이제 이때 기아가 발생을 했는데 약 한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에 아이고. 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아이고, 네. 1982년에서 1982년에 발생했던 엘니뇨는 전 세계적으로 2천여 명 정도의 목숨을 앗아갔고요. 250억 달러에 달하는 아주 막대한 재산 피해를 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강했던 것은 1997년에서 1998년에 닥친 엘니뇨입니다. 네. 이때 엘니뇨는 1982년에 엘니뇨 피해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350억 달러의 피해를 가져왔었죠. 미래학자들은 엘니뇨가 지구 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초대형 엘니뇨가 찾아오면 식량 위기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수와 가뭄 등 기상 이변을 동시에 진행시켜서 식량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네. 둘째로 이제 엘니뇨 등의 기후 변화는 각종 전염병을 활성화시킵니다. 콜레라, 발진 티푸스, 댕기열, 황열병 같은 전염병들이 창궐하는데, 이런 병원을 옮기는 매개체들의 번식이 강우량과 또 마시는 물의 질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후가 뒤죽박죽이 되면 전염병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죠. 셋째는 특히 올겨울 북반구에 더 강해진
신종플루가 창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변종플루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엘니뇨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네, 미국 국립기상국 산하 기후예측센터, 즉 CPC에서는요, 5월 8일 그 월간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올여름 북반구의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요, 65% 이상이다라는 분석을 했는데요. 그만큼 엘니뇨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유겠죠. 자, 그런데 CPC가 지난달에 예측한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50%였는데 이게 더 크게 높아진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엘니뇨 예측 기관의 예측 한번 그림을 보시면 말이죠. 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올여름에 엘니뇨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는 지금 저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모든 기관들이 그 0도 이상으로 다 엘니뇨가 어. 발생할 것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올여름에 엘니뇨가 지구촌을 강타할 것이라는 것에는 국제적으로는 이의가 없다는 것이죠. 호주 기상청은 7개의 기후 모델 중에서 6개에서 이르면 오늘 7월 중으로 적도 태평양 부근의 해수면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걱정이 좀 되는데요. 여러 가지 뭐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쌀과 밀, 옥수수 수확량이 줄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의 이제 농업환경기술연구소가 5월 15일자 영국 과학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인터넷판에 발표한 내용이죠. 네. 이들은 엘니뇨가 발생한 해 쌀이나 밀, 콩, 옥수수의 전 세계 수확량을 예년과 또 그해 직전 몇 년 동안의 평균과 비교를 해봤더니 엘니뇨일 경우 쌀은 중국 남부, 밀은 호주, 옥수수는 북미 등에서 아주 굉장히 감소되었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올해 쌀, 밀, 옥수수 수확에 감소할 것이라고 아주 보는 강력한 이유가 되고요. 곡물 상품 가격 폭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최근에 또 파이낸셜 타임즈도 5월 22일자에 보도를 했죠. 네. 엘니뇨 현상이 나타날 경우 동남아시아와 호주에는 가뭄이, 남미에는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품 수급이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일단 조금 뭐 생뚱맞은 이야기인데요. 네네. 우리 대표팀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하죠. 네. 다음 달부터 7월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월드컵 경기에도 엘니뇨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남미 지역 국가대표팀은 고온 건조한 이곳 날씨에 익숙하죠. 그렇지 않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 국가대표팀은 엘니뇨로 인한 온도 상승 때문에 아주 고전할 것이라는 건데요. 레딩 대학 연구진은 엘니뇨로 인해서 브라질의 6월에서 7월 날씨가 극도로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가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1도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요. 기온의 상승이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뭐 상식이죠, 사실. 그렇죠. 이런 이제 예측대로라면 경기 결과나 우승팀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경기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미 국가인 뭐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의 우세를 세계 도박사들이 점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생뚱맞은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온 국민들의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브라질 월드컵에 관련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엘니뇨까지 가세하면서 올여름 그 어느 여름보다도 지구촌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비무환이라고 미리미리 좀 여름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